3.1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예, LA 그 폭동과 거기서 우리 그 루프탑 코리안들, 아저씨들, 그리고 또 홍정복님 같은 아줌마들이 어떻게 잘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도 이제 그만큼 큰 나라가 되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와 있는 그런 소수민족들, 그런 안 나도록 잘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신나는 얘기, 그러면서도 약간 슬픈 얘기. 예, 로켓 이야기, 바로 누리호입니다. 보셨습니까? 아, 저 보고 가슴이 막 벅찼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또 약간 아쉬운 면도 있었고, 또 막 화도 났고,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누리호 발사 장면입니다. 와 하고 이 큰 로켓가 수직으로 슉 올라갑니다. 자, 한 번 더 보실게요. 이 로켓가 지금 드디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3, 2, 1, 발사해서 쭉 이렇게 멋지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나중에 카메라에 잘 안 잡혀요. 불빛만 잡혀요. 예, 이렇게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여러분, 누리호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오늘 그 이야기 좀 할 겁니다. 이게 누리호 발사 직전이에요. 이렇게 조립 공장에서 크게 눕혀있는 상태로 트레일러가 끌고 나와요.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이 길은요, 로켓 이동 전용 도로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맵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맵으로 확인해 봤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국가 보안 시설이라 그런지 길조차도 안 나 있어요. 로켓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천천히 이동합니다. 무려 사람의 걸음걸이가 시속 4km잖아요. 얘는 시속 1km. 살살 기어가듯이 이동한답니다.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로켓을 세웁니다. 부르륵 세워서 여기서 빵 올라가는 거죠. 이제 세워요. 그리고 이제 로켓 우리나라 개발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89년도 한국기계연구소라고 있었는데 거기 부설로 항공우주연구소 조그맣게 사무실 하나 생겼어요. 이때 처음으로. 그리고 93년도에 최초 우리나라 로켓 과학 1호. 이름도 좀 후져요. 예, 과학 1호. 촌스러워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그냥 어느 부둣가에서 이렇게 다리 세워놓고 발사했어요. 이 과학 1호는요, 길이가 대충 10m. 10m. 직경이 약 3, 40cm 정도 되고요. 오존층 탐사를 했어요. 자, 오존층이 상공 몇 킬로에 있습니까? 우리 고딩들, 중딩들 다 배웠잖아요. 오존층 몇 킬로에 있습니까? 야, 여기 젊은 애들 웃지만 말고. 예, 대충 25에서 30km 있어요. 우리 상공. 지상에서부터 25에서 30km 오존층이 있어요. 불과 25에서 35km 올라갔어요. 우리 93년도에. 그런데, 자, 여기 계신 좀 집사님들, 아폴로, 달에 언제 갔습니까? 예, 60년대에 갔어요. 우리나라 30년 늦었어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늦은 거예요. 다른 나라 막 달에 가고 그럴 때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93년도에 간신히 25km, 30km 올라갔다고요. 그리고요, 2001년도에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카리가 독립을 합니다. 예, 더 확대해서 독립을 하고요. 2007년도요. 그때 니네 몇 살이었니? 8살. 니네 8살 때 1차 우주개발진흥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독자적 우주개발. 우리도 이제 로켓 쏘고 위성 쏘고. 자, 우리나라 위성 기술은 좋아요. 근데 로켓 기술이 이렇게 후진 거예요. 로켓 기술이. 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로켓 기술이 왜 이렇게 낙후돼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바로 미사일 방어 지침. 우리나라 미국과 맺었던 그거.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들은요 미사일을 먼저 개발하고 그 미사일 기술로 로켓을 만들어요. 똑같은 기술이에요. 두 개가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거기다가 앞에다가 핵폭탄을 실으면 핵미사일인 거고 핵폭탄 내리고 인공위성을 실으면 로켓인 거예요. 똑같은 기술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 미사일을 못 만들게 만들어놨죠. 최근에 풀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로켓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요 2009년에 나로 우주센터를 준공합니다. 전남 고흥 땅끝마을 근처에 가면요 나로 우주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섬 이름이 나로도예요. 왜 나로도? 그래서 나로 우주센터 준공합니다. 이게 세계에서 13번째예요. 우주센터를 가진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요 늦었지만 되게 늦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늦은 대신 연구, 실험, 생산, 조립, 발사 원스톱으로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특기잖아요. 원스톱. 그렇죠? 어디 가면 주차도 할 수 있고 또 주차한 차 세차도 하고 고쳐도 주면서 나는 그때 장을 보고 우리 애기는 거기 유아 놀이터에 맡기고 나는 쇼핑하고 차 마시고 그러고 보면 이렇게 원스톱. 우리나라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 거. 거의 유일하게 원스톱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나로 우주기지입니다. 전라도 끝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우주기지예요. 즉 여기 제일 끝에 초의 입구에는 과학관이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견학할 수 있는 그 과학관이고 이만큼이 여기가 생산 연구시설 그리고 조립시설, 실험시설, 발사 착착착착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교회에서 모여서 일할 때도 이런 거 잘하잖아요. 너는 쓸어, 나는 닦을게. 그리고 너는 여기서 접어, 나는 오리고, 넌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체계화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 특기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나로 우주센터 안에 전경이에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 앞에 큰 화면 있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막 헤드셋 쓰고 컴퓨터 두드리면서 막 누가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야 어떻게 됐어? 막 이러고 이 앞에 카운트 다운 되고 그런 게 우리나라에 있다고요. 예. 나로 우주센터에.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화가 나는 게요. 뭐가 화가 나냐면 이런 게 언론에 안 나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시설이 있다는 게 최고의 시설이 있다는 게 언론에 안 나요. 정말 좋은 시설인데 왜 영화에서 뭐 아폴로 계획 같은 거 보면은 휴스턴 막 이러면서 관제센터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는데도 이런 걸 소개하지 않아요. 자 계속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발사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주로 올라간 나로호를 발사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거 나로? 예, 이거 나로 발사 장면입니다. 4, 3, 2, 1. 자, 잘 보세요. 나로가 올라가는데 여기 엔진이 몇 개 있어요 밑에 불 나가는 게. 예, 다시 보세요 이따가 천천히. 예, 요거 날개고 날개 밑에 여기 요 엔진 하나짜리예요. 나로호는요 2023년도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나로호예요. 지금 이만큼이 1단 로켓이에요. 이만큼이 1단 로켓인데 러시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위에 2단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전 이때 기억이 나는데 러시아가 치사한 놈들이 러시아 화물 수송기에다가 이 로켓을 넣어가지고 비행기로 데려왔어요. 우리나라 착륙했어요. 우리말로 할게요. 우리 왜 새로운 차 개발할 때 보면 위장 막 씌워서 도로에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갖고 왔어요. 로켓을. 그리고 이 1단과 2단을 조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2단 만들었으니까 조립을 러시아 과학자들이 했어요. 그리고 이 발사대 있죠. 발사대도 러시아 기술로 다 설계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작만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 발사하는 이 곳을 러시아 영토로 간이 선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우리나라가 사진 못 찍고 들어가지 못하게. 임시로. 즉 절대로 기술 유출 안 하게 하겠다. 실제 이때 검은 옷 입고 선글라스 쓴 러시아 사람들이 대거 와서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 접근도 못 하게 했어요. 너무하죠. 왜냐? 우주기술이 그래요. 우주기술이. 그래서 이 1단 로켓가 약 170톤을 올려요. 이거 우리나라 그때 개발 못했어요. 이거를 2013년도에. 근데 이번에 혹시
나로호 로켓, 나로호 있잖아요. 몇 톤의 용량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300톤. 300톤. 대단한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옛날에 누리호였어요. 나로호였어요. 나로호였어요. 약 30m 정도 되고요. 이 정도입니다. 이게 이번에 누리호예요. 1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순수 다 우리나라 국산 기술을 만든 이게 이번에 누리호입니다. 누리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 누리호 발사 아니에요. 누리호 시험 발사예요. 나로호도요, 총 5번 발사해서 마지막 2번 성공한 거예요. 네. 자, 누리호입니다. 예. 총 높이 대충 47.2m래요. 15층 높이에요. 15층. 그리고 직경 3.5m. 한 평. 그리고 총 중량은 200톤이지만 추력이 300톤을 올릴 수 있어요. 300톤. 러시아 거보다 더 좋죠, 우리가. 그리고 수송 능력 뭐냐? 즉 인공위성을 얼마까지 실을 수 있느냐? 1.5톤이요. 제 밑에 1단, 그 위에 2단, 제 위에 3단, 안에 인공위성까지 100% 우리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단이에요, 1단. 1단 로켓 부분이에요. 총 23m인데, 보면 엔진 조그맣게 끝에 4개 보이시죠? 여기 2개 있죠? 엔진 빼고 나머지 전체가 다 연료탱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연료탱크잖아요, 전체가. 연료탱크 쇠의 두께가 2mm밖에 안 돼요. 즉, 우리가 힘센 사람이 주먹으로 뻥 치면 들어갈 정도예요. 근데 그 초고온을 견디는 거예요. 엄청난 기술이죠. 네. 그리고요, 이게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한 75톤급 엔진이에요, 이게. 세계에서 7번째로. 그래서 우리 75톤급 엔진을 4개를 붙인 거예요. 4개를. 이 기술을 페어링이라 그래요. 아니.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기 전에 했던 전공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정확히 진동제어 쪽이에요. 진동제어. 기계과에서도 진동제어 쪽으로 저는 전공하려고 그쪽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맨날 하는 게 진동실험과 파형 보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음악 편집 그런 게 쉽습니다. 맨날 보는 게 파형이니까. 그런데 이 N75톤급 엔진 하나에 진동이 얼마큼이냐? 100G예요, 100G. 1G가 우리가 받고 있는 중력이에요. 1G가.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들 있죠? 보통 3에서 4G 정도 견디고 최고 8G까지 견디도록 훈련을 해요. 근데 8G만 돼도 사람이 기절을 해요. TV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이 엔진 하나당 진동량이 100G예요, 100G. 중력의 100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사나 이런 게 무조건 풀린답니다, 다. 그래서 심지어 나사 하나까지 다 개발해야만 했어요. 이 엔진 하나당 들어간 부품이 10만 개. 10만 개. 엄청나죠? 예.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2단 로켓에는요, 아까 그 엔진 하나만 달려 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다 연료탱크. 그리고 3단은 조그만 거, 아까 제가 오른쪽에 보던 작은 엔진 있잖아요. 작은 엔진 하나 달려 있고, 그리고 연료탱크 조금 있고, 나머지 이게 위성 있고, 위성을 덮는 이 2개 있죠, 2개. 이게 페어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페어링이 제때 빵 분리되는 거, 이것도 엄청난 기술이고. 왜냐? 지상에서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상에서 딱 누르면 카니발 제문 열리고 이런 거 자동문 아니잖아요. 저 우주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 열리는 거 엄청난 기술이고요. 이거 제일 우리가 실험해보고 싶었던 게 1번 클러스터링. 엔진 100G의 진동이 있는 4개를 묶어서, 그게 만약에 공진이 일어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 4개를 묶어서 제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페어링, 저 우주에서 제대로 벗겨지는가. 이 2개가 가장 큰 이번에 실험 목표였어요. 100% 성공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륙해서 1단 분리, 그리고 페어링 뚜껑 따고 2단 분리, 그리고 마지막에 위성
아까 위성 있죠, 위성. 땅 되는 거. 이게 이번에 전부 다 성공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마지막 요 부분에서 46초를 덜 갔다 그랬죠. 자, 만약에 이게 진짜 위성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괜찮아요. 왜냐? 위성 자체에도 추진기가 있어요. 에너지를 써서 조금 더 가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실패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열받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언론사 기자들, 기레기들이 이걸 절반의 성공이라고 써요. 정말 미치겠어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되게 부정적인 기사 많이 쓰고요. 더 열받는 거. 딱 반짝이에요. 그냥.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인문학 강의 하면서 로켓 얘기 많이 했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기록들을 되게 많이 세웠거든요. 첫 번째 실험의 성공 등등등 많이 세웠는데 하나도 보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형 이벤트가 있으니까 딱 하루 보도하고 말아요. 정말 화가 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게 성공했고요. 위성 모사체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위성 모사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즉, 가짜 위성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 우주로 가는 지구 탈출 기술은 이미 우리나라가 확보했죠. 무려 1.5톤을 싣고. 그러면 거꾸로요. 이제 필요한 건 뭘까요? 진입 기술이에요. 진입 기술. 그 진입 기술의 1차 실험이 바로 자유낙하 실험입니다. 지금요, 혹시 가끔 우리 뉴스에 보면요, 뭐 중국의 위성이 어디 떨어진단다, 뭐 위성이 떨어져 그런 거 있죠. 그런 얘기 할 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그거 계산을 못 해요. 미국 나사만 계산해요. 왜냐? 수많이 떨어뜨려 봤으니까. 우리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거 극비여서 그런지 발표를 안 해요. 근데 당연히 공학자라면, 저 같으면 이 위성, 뭐 가짜 위성 있죠? 센서 이빨에다 막 넣어놓고, 이빨 쓰면 안 되죠? 센서 많이 넣어놓고 떨어뜨려 봅니다. 그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얻을 수 있는 원천 소스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탈출 기술과 진입 기술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좋게 얘기하면 스페이스 셔틀, 우주 왕복선 같은 기술이고요. 또 우리도 사람이 갔다 올 수 있겠다 기술이고요. 또 한 방울 더 나가면 이게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번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봅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거. 자, 그리고 제가 언론 보고 너무 짜증이 나서 개인적으로 그 항공우주연구소 그 어떤 박사님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인터뷰를 땄어요. 자, 김땡환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비행기 엔진 만드신 분이셔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2002년도에 자기에게 비행기 로켓 엔진을 만들래요. 뭔 소리냐? 자전거 만드는 사람한테 차를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자전거 좀 만들 줄 알아요. 그때 그래 너 할 줄 아네? 차 설계해봐. 김땡환 박사님이 항공우주연구원이 국립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그분. 그만둘까 생각했대요. 뭐가 있어야지. 맨 땅에 헤딩하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맨 땅에 헤딩을 시작했답니다. 예. 먼저 전 세계 로켓 전시관 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과학관 같은 데 가면은 로켓 렌즈 잘려놓은 거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개발한 75톤 엔진이라고 그랬죠. 이걸 하나만 만들지 않아요. 한 15개 만들어요. 그래서 시험하고 막 하거든요. 그 중에 이거 지금 시커멓게 그을었죠. 아마 시험 끝난 거를 지금 어느 전시관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러시아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른 나라에 전시해놓은 거 있죠.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막 찍었답니다. 왜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사진 촬영하셨답니다. 2002년도부터. 예. 그래서 이분 마일리지가 어마어마하게 쌓였답니다. 그리고요. 로켓 교과서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답니다. 대학원이나 연구소에서 로켓 교과서 나오잖아요. 무조건 갖고 와서 다 번역했대요. 예. 그리고요. 구글 검색. 누군가 관광객이 가서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을 거잖아요.
관련 논문들이 있을 거잖아요. 다 했대요. 그래서 초창기 몇 년 동안은 맨 땅에 헤딩.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고 교과서 수집하고 구글링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알겠더래요. 조금. 어떻게 가야 될지. 근데 문제는 설계는 대충 알겠어요. 자기 머릿속엔 들어왔대요. 근데 문제는 그걸 만들 제작 기술이 없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엔진 한 개당 부품이 약 10만 개 들어가는데 그래서 총 로켓 전체에 37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답니다. 이거를 민관 협력으로 2018년도 약 이때부터 15년 만에 결국은 다 국산 성공했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혹시 이런 성적의 시험 성적서 요구서 같은 거 갖고 가면서 이대로 만들어줄 수 있냐고. 그렇게 했답니다. 어떻게 없으니까. 대기업도 못하고 하니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아까 나로호 있죠. 2013년도에 나로호 올라간 거 그거를 봤던 중고등학생들이 벤처를 만들어 놨더래요. 로켓 벤처를. 그래서 그들과 정말 큰 협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얘네들이 말도 안 되는데 그 중에 몇 개는 성공하더래요 또. 그게 큰 힘이 되었답니다. 예, 나로호 키즈들이. 그래서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결국 2018년도에 국산화에 성공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새로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로켓 개발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게 무슨 사진인 줄 아십니까? 나사라고 써있죠. 나사. 미 항공우주국. 그리고 어떤 흑인 아저씨가 마이클 조단처럼 생겼죠. 자기 에어, 이게 조단 에어잖아요. 신발 들고 있어요. 여러분 에어 쿠션 신발 신어본 적 있으세요? 이거 나사 기술입니다. 우주인 신발에서 나온 거예요. 우주인 신발에서. 그 달 탐사할 때 충격이 많이 간다고 우주인들 쿠션. 그리고 달은 이렇게 못 걸어가고 여러분이 뭐 영화 같은 거 영상 보면 띵띵 점프해서 가잖아요. 그때 무릎에 충격 온다고 그때 신발 밑창에 쿠션을 깔았던 거예요. 그 기술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조사해봤죠. 뭐냐? 이거 보십시오. 라식 수술 있죠. 우리 하는 거. 그거 레이더 기술. 소행성을 피하는 레이더 기술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워치. 뭐 애플 갤럭시 워치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거. 그거 우주인들 손목에 채워가지고 심박도수, 심전도수 그거 체크한 데서 나왔고요. 비접촉 체온계. 당연히 우주복에서 나왔고 무소음 모터. 이게 어디 쓰이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여러분? 우리 믹서기에 쓰여요. 인공심장. 인공심장의 모터가 그 우주기술에 나왔고요. 가스 경보기. 그리고 스포츠 브라.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성 우주인들이 거기서 지상의 것을 그대로 입고 올라가면 되게 불편하대요. 그래서 만든 게 스포츠 브라인데 지금 여성분들 운동할 때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게 우주기술이고요. 그리고 우리 뭐 피부과나 가면 두피 사진 보여주고 막 피부 사진 보여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주기술로 나왔고요. 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우리 운동할 때 등산할 때 입는 땀 막 내보내고 공기 통하는 그런 옷 있잖아요. 기능성 속옷, 옷. 그런 것들. 또 우리 수경 재배하는 거. 그리고 영양식, 정수기 등등등 이 모든 게 나사에서 개발해서 민간으로 이관한 거예요. 즉 우주기술은요. 우리 모든 산업의 최첨단이거든요. 그리고 우주의 환경 자체가 극한이잖아요. 거기서 버티면 지상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에어 쿠션이 있는 거 있죠? 그거 터집니까? 웬만해서 안 터지죠. 왜냐? 우주인들이 달에서 무중력에서 진공에서 신던 거니까 그 기술을 만든 거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이렇게 비쌌어요. 이렇게 우주 개발 기술이 뭐 드론이나 자동차나 첨단 과학에 당연히 쓰여요.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쓰여요. 어마어마하게 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자, 그래서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거든요. 이 의의가 뭐냐? 우리가 우주개발 A클래스에 진입한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이걸 설명하면 압니다. 여러분 혹시 아르테미스 협정 우리나라 가입한 거 아십니까?
처음 듣는 소리시죠? 전 그래서 언론을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을 그래서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왜냐? 자, 이게 지금 2020년 작년 10월 13일에요. 그 당시 A클래스 국가들이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거를 이렇게 줌으로 맺었어요. 이게 뭐냐? 전 세계의 9개 국가가 우리 달에다가 식민지 같은 걸 만들어 보자. 이제 달에 갔다 온 건 미국이 유일해요. 사람이 혼자 보내려니까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미래에 달에 식민지를 건설하려면 혼자 하면 그러니까 9개 국가가 모였어요. 이 9개 A클래스 국가가 뭐냐면요. 로켓 발사 기술을 가진 나라가 9개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A클래스에 가입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주개발 국제회의 가잖아요. A클래스끼리 지들끼리 따로 모여요. 기술이 있다 이거죠. 그 B클래스는 뭐냐? 로켓 기술은 없지만 인공위성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외에는 다 쩌리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과학기술부 장관이 올해 5월 24일 날 그 아르테미스 협정에 가입하는 사진이에요. 나사 홈페이지에 한동안 실렸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올해 5월 달에. 이거 언론에서 못 보셨죠?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선진국이 됐다라는 가장 공식적인 인정이에요. A클래스에 가입하고 아르테미스 협정에 가입했던 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달 탐사에 지금 2030년도에 달 탐사 한다고 막 하고 있어요. 이런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 이런 걸 언론에서 써주질 않아요. 써주질 않아요. 이런 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이런 뉴스들을 많이 봐야 아이들이 이걸 보고 꿈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써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당히 10번째 아르테미스 협정국에 가입을 했습니다. 전 지구에서 우주개발 선진국들이 달에 이제 식민지를 만들고 하자 하는 그 계획에 우리나라도 일조하게 됐다고요. 자, 그리고요. 이게 제일 실익이 큽니다. 뭐냐? 우주 자원 개발 경쟁에 드디어 참여하게 됐어요. 여러분, 문 이코노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예. 잘 기억하십시오. 문 이코노미. 간단하게 뭐냐? 요즘에 환경 많이 문제되죠. 탄소 많이 줄여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바보 같은 놈들은 탄소 줄여야 되니까 원자력으로 가자 그러죠. 미세먼지 나쁘니까 독극물 먹자는 소리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핵 분열 말고 핵융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핵융합? 우리나라가 세계 선조국 중에 하나예요. 그 플라즈마 상태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성공했어요. 근데 진작에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어떤 바보 같은 대통령들이 그걸 다 없애버렸다가 최근에 다시 활기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쓰이는 핵융합 발전의 원료로 쓰이는 헬륨3라는 원소가 지구상엔 거의 없어요. 근데 달에는 널렸습니다. 달에는 널렸어요. 요거 100g만 가져오잖아요. 100g이면 정말 한 주먹이잖아요. 갖고 오면 100g이 아니라 1kg에서 5kg 사이만 갖고 오면 우리나라에서 몇 년간 쓸 수 있는 전기를 발전할 수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근데 달에는 널렸어요, 이게. 그래서 문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경제적 분야가 생기고 우주개발과 경제를 합친 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자원도 괜찮아요. 자연도 괜찮고. 예. 이거 보십시오. 상상의 그래픽입니다. 어떤 위성 하나가 어디에 딱 착륙해서 보세요. 뭐를 뽕 뜯어가죠. 그죠? 뭘 뜯어가죠. 이게 뭐냐? 2014년도에 발사된 일본의 하야부사 2라는 인공위성이에요. 얘가 실제로 2016년도에 어떤 소행성, 총알의 몇 배 속도로 날아가는 소행성에 얘가 실제 이렇게 착륙해가지고 소행성의 시료 100g을 따왔어요. 100mg을.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귀환했어요. 소행성 탐사는 일본이 세계 최강입니다. 엄청난 기술이죠. 총알의 몇 배 속도로 날아가는 소행성에
이렇게 착륙해가지고 소행성의 흙을 파왔어요. 지구로. 일본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소행성 탐사에 의해서 탐사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입니다만 지금 많이 따라잡았어요. 지금 많이 따라잡았어. 자,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우주개발 기술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여러분 박세리 퀴즈, 박찬호 퀴즈, 김연아 퀴즈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을 보고 꿈을 키운 애들이 커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앨런 머스크 아시죠? 스페이스X 개발자. 얘 그 미국의 민간 회사인데 로켓가 발사되고 그대로 나와서 떨어져요. 그대로 다시 착륙장으로 돌아와요. 이런 기술을 세계 유일하게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 회사예요. 이 앨런 머스크가 바로 아폴로 퀴즈예요. 아폴로 퀴즈. 달에 간 아폴로 있잖아요. 우주선. 그걸 보고 내가 나중에 커서 화성에 가야겠다 라고 꿈을 키우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누리호 퀴즈, 나로호 퀴즈들이 커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걸 언론에서 설명해주고 사회에서 많이 대우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가? 공무원 되어라, 부동산 해라, 코인 해라, 주식 해라, 이딴 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어른들이. 언론도 그런 것만 부채질하고 있어요. 전 그게 너무 열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돈 없고 기술 없으면 못하는 게 우주개발이에요. 맞아요. 돈 천문학적으로 들어요. 기술도 최첨단 하이테크예요. 하지만 돈 있고 기술이 있어도 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진국 정도 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2015년쯤에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그러더라고요. 데이터 보니까. 근데 꿈이 없으면 못해요. 이게. 즉 간단하게 무슨 말이냐. 당장 내 주머니는 안 차도 우주개발이 당장 내 주머니는 안 차요. 근데 우리 후손들 주머니는 차요. 이해되십니까? 아까 나사 보셨죠? 그 기술을 계속해서 해보니까 하다못해 비접촉 체온계도 나사 기술이잖아요. 이게 우주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세금을 쓰고 돈을 써야 합니다. 아까 로켓 멋지게 확 올라가는 거 보셨죠? 거기에 돈을 써야 돼요. 괜히 4대강 파고 아라뱃길 파고 이상한 데 돈 쓰지 말고 이런 데 돈을 써야 우리 아이들도 꿈을 갖고 잘할 수 있고 부동산이나 돈 이렇게 안 그러고 그리고 또 나중에 커서 걔네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이 안 가르쳐줘요. 보도하지 않아요.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